있어요. 네, 그건 낮 시간대에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오후 시간에는 이제 내 앞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도 이제 작고 소소한 도전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후 시간을 많이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일단 부모님 두 분 다 장애가 있으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릴 때 어려운 경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학창 시절 때,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의 보호가 한참 필요할 나이에 좀 많이 방치돼가지고 학교 생활 조금 많이 힘들었고,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인간관계가 많이 어려워가지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해결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답답했던 시절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도 뭐 일단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르바이트를 되게 또 다양하게 해봤었어요.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중에 몇 가지 나열을 하자면은 뭐 지하철 택배 같은 것도 해봤었고, 그리고 영화, 드라마 그 보조 출연 같은 것도 막 나가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했고, 뭐 계속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생계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용기를 내가지고 막 이력서 막 여기저기 막 넣어가지고 회사를 한 군데 넣어가지고 한 군데 합격을 한 데가 있어. 그게 바로 콜센터였거든요. 그래서 콜센터에 합격 통보를 받고 되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나름대로 작은 성취였고, 그래가지고 주말에 쉬고 이제 월요일날 이제 첫 출근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막상 들어옴이 또 밀려온 거예요. 첫 직장이었다 보니까 막 사람들도 좀 무섭고 막 괜히 콜센터 막 하면서 되게 막 고객 응대하는 것도 되게 막 무섭고, 그래가지고 한 2-3일 정도 다니다가 집에 아프다는 핑계로 이제 이제 아파서 못 나올 것 같다 뭐 하면서 이제 다시 3일 만에 퇴사를 합니다. 그게 한 22살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다시 또 뭐 아르바이트 막 왔다 갔다 막 전전하고 막 하다가 막 서점을 막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막 책을 또 읽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발견한 책이 블로그 투잡쟁이자라는 책이었어요. 그게 한 26이나 7살인가 그랬었는데, 그때 책 제목부터가 너무 막 끌리는 거예요. 막 뭐라고 투자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 막 읽기 시작했는데, 뭐 시간도 막 자유롭게 쓸 수도 있고 뭐 돈을 벌 수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사람복닷컴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카페 가입을 하고, 여기 그래도 조금 잘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때 개인 기피증도 지금 조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래도 이겨내야 되니까 그래서 카페 가입을 하고 뭐 모임을 매달 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임을 신청을 딱 하고 나가게 됐고, 그 사람복닷컴 운영하는 대표님을 만나고 그 모임에 사람들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평소 때와 달리 되게 편안하게 되게 막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야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지만 이 자리가 주는 무게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대화를 이어가면서 해볼게요. 좀 전에 사람복닷컴에 들어갔다고 하셨어요. 네. 사람복닷컴에 들어가서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을까요? 앞을 보면서 얘기해주세요. 제가 질문해드릴게요. 다양한 소셜 파티 모임도 많았었고, 거기서 바이럴 마케터 과정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뭐 블로그로 이렇게 글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관련된 회사에 취업을 할 수도 있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관심을 갖고 해보자는 마음에서 이제 과정을 같이 들었어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좀 새로웠어요. 새로운 느낌이었고, 그래서 좀 전에 막 3일 만에 콜센터를 포기하기도 하셨는데 그때는 잘 하셨나요?
못했어요.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역시 콜센터 말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 과정을 통해서 또 회사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그 들어가서 조금 괜찮으셨나요? 그때도 힘들었는데 네. 그때 나이도 좀 적은 나이도 아니었고 네네. 거기서 또 나오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겠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하게 막 드는 거예요. 좀 버티셨나요? 1년 버텼습니다. 아, 1년을 버티고 그럼 1년이나 버티 3일에서 1년 됐습니다. 박수 주세요.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나왔어요. 나오고 좀 네. 휴식기를 조금 가지다가 네. 그때 날도 너무 더워가지고 내 여름엔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 쉬었다가 한 가을쯤에 일단 편의점 알바를 이렇게 도전을 해보게 또 됐어요. 도전. 네, 편의점 알바. 네. 사실 편의점 말고도 일단 도전할 것도 많은데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제 스펙으로는 네. 갈 수 있을 만한 알바 자리가 편의점밖에 없었고 일단 뭐라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에 대한 그 두려움이 좀 있었어가지고 사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을 해보니까 네. 서비스업의 대부분이더라고 어떤 일이든지 그런 기본이더라고요. 그쵸. 서비스 마인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어딜 가든 어차피 필요하니까 일단 도전해서 나쁠 게 없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편의점 알바를 이제 한 3달 정도 했었어요. 또 잠깐 다시 한번 시호흡할게요. 네, 됐어요. 해보세요. 네. 사실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데 줄이려고 하니까 조금 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제가 끊어드릴 테니까 일단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하세요. 네. 그래서 그때가 시기였거든요. 그때 가장 바쁘기로 악명 높은 여인하로 여인나루 한강. 네. 뭐 그런 데서 내가 3달을 버텼다는 게 또 나름 또 기대의 성과였고 네. 그러다가 또 그만두고 네. 그만. 괜찮아요. 그만둘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어요? 몇 달 또 쉬다가 네, 또 쉬었어요. 네, 쉬고. 그 지인분께서 그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셔가지고 페이스북 마케팅을 전문으로 하신 분 계셨어요. 네. 그 밑에서 한 2달 정도 제가 일을 배우면서 네. 다니다가 2번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또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번에 얼마나 버텼어요? 임금이요?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아니요. 기간. 기간? 이번 기간은 1년 10개월. 1년 3일에서 1년 했다가 1년 10개월 많이 늘었어요. 네. 그다음에 그래서 그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 근데 2번째 직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직장 생활이 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작은 도전의 힘이라고 그렇게 붙였던 것도 네.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게 레벨이 좀 알아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쵸. 확실히 3일하고 1년 10개월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제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도전이 또 있을까요? 도전은 현재는 지금 일단 이 무대에 나와서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큰 도전이니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여행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를 보고서 하면 더 좋아요. 네. 최근에는 여행을 5개국을 몰아서 갔다 왔어요. 5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일단 작년 여름 휴가 때 처음으로 네. 태국을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그 2번째 직장 그만두고 이건 국내인데 네. 일단 해외를 5개 간 거고 중간에 국내를 한 번 더 갔었어요. 그게 제주도를 갔었는데 네. 그때 또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그 의미 도전이 하나 있었어요. 도전이 뭐 있을까요? 한라산 야간산행 같은 그 정상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걸 했거든요. 그때 기분은 또 어떠셨어요? 그때도 성취감이 막 올라오는 거였어요. 그냥 그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제가 체력이 조금 되게 안 좋아가지고 그랬던 내가 그 8시간 왕복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게 나한테 되게 컸었어요. 물론 피곤하기도 했었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홍콩으로 건너갔어요. 홍콩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라 그 마카오도 하루 또 배 타고 혼자서 이렇게 갔다도 오고 네네.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 홍콩 현지인 여자 사람 친구를 소개받아가지고 사귀었어요? 아니요. 저한테는 사실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솔직히 도전이었고 나한테는. 그쵸.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그 부모님이 좀 그런 불편하신 걸 통해서 되게 소심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고 네, 사람 맞아요. 만나기 되게 어렵다고 하다가 이 만남 처음에 3일이었지만 콜센터에서 좀 트라우마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행복해지고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영상도 있고 하니까 네. 작은 도전이라고 했는데 네. 앞으로 하고 싶은 도전에 대해서 한번 선포를 해보시고 네. 이뤄보면 어떨까 해서 하고 싶은
도전이 있으신가요? 하고 싶은 도전은 네. 몇 개를 공유하자면은 뭐 큰 건 아닌데 한 세 가지 정도만. 네, 세 가지 정도? 네, 여기 카메라를 보고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도 혁탕님처럼 이렇게 한 번씩 동기부여 강연가로도 나가고 싶고요. 여기 카메라 보시고. 그래서 그 발판을 삼아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나오게 됐고, 그래서 아마 9월 달부터 제가 스피치 세력반을 이렇게 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체계적으로 그래도 배워야 되니까 그냥 서툴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거 첫 번째고, 제가 두 번째 도전은 제가 해외 여행을 가까운 동남아 위주로만 갔다면은 언제 여건이 된다면은 미주나 유럽 쪽으로 혼자서 이렇게 여행해보는 그런 도전할 계획도 있고, 그 세 번째는 아마 내년 상반기쯤 목표를 해가지고 저만의 이야기가 담긴 책을 하나 출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세 가지 약속하셨는데, 네. 그 도전이 성공한 후에 다시 이 무대에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 의미로 박수 크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뭐 혹시 더 말씀 있으세요? 마지막으로. 도전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있는데 그 명언이에요. 네. 마무리를 해도. 살면서 가장 큰 위험한 일은 도전하지 않는 일이다. 이거거든요. 무섭다고 이게 도전하지 못 피하면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네. 먹을수록. 더 소심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막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막 도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인생이 되게 흥미로워지고, 이제 그 도전을 하고자 하는 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성취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인생이 진짜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의미 있는 인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J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주시고 다음 분.